제가 새로운 개념의 그 난방기를 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기존의 압축기를 없애버리고, 압축기가 비싸니까 통로 자체를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하고, 밖에 이제 매듭 구조와 안에 이렇게 통로를 좀 좁히고 넓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압축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되풀이하든지, 그래서 사실상 압축을 만드는 거죠. 통로 이렇게 좁혔다가 넓혔다 이 부분을 있기도, 밖에 매듭도 주고 해서 사실상 압축기 역할을 하는 거죠. 통로 자체가 증발기에서 나온 그 관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냉매가 이제 약간 고압이 되는 거죠. 안 되면 그냥 압축이 다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압축을 하게 되면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애들이 이제 무슨 마찰열이 생기는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냉매 자체가 높아지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이중으로 된 금속관을 지나가요. 왜 이중으로 된 금속관을 지나가느냐? 거기에 그 열선, 그러니까 코일을 감아가지고 공기를 데울 거니까, 공기를 데운 게 냉매를 추가적으로 고온 고압 상태의 온매죠. 이건 뜨겁게 하는 거니까 온매를 태워서 그래서 다시 증발기로 가는 간단한 구조. 응축기도 없고 압축기도 없고 팽창밸브도 없어요. 팽창밸브는 열을 이게 그래서 기체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여기는 그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고온 고압 상태에서 곧바로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기에 좀 그렇죠. 좀 최대한 가느다라야 되겠죠. 그래야지 공기와의 접촉이 좀 더 좋고 좀 길어야 되겠죠. 증발기만 있으니까 좀 길면은 그리고 아무래도 냉매가 지나가면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거기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송풍을 하는 거죠. 그 뜨거운 바람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압축기도 없고 응축기도 없고 응축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열을 발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팽창밸브도 없고 이런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는 간단한 구조가 통로 자체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증발기를 하나가 아니라 증발기를 둘, 셋, 네 개짜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증발기가 3개, 4개짜리도 있어 대형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형을 갖다가 이렇게 영업장에다 그러면 이렇게 몇 개 설치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발기가 뭐 3개, 4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제 장점인 병렬 구조 배치. 전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금속관을 지나가는 그 부분만을 코일로 감싸서 그 부분만을 딱 뜨겁게 데우는 구조이니까 금속관을 하나로 짜리를 데우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닿아서 그 부분이 내구성이 약해지고 터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금속관을 싸고 일정 구간을 코일로 감아가지고 열로 데피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한 구조의 그렇죠. 온풍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에어컨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어컨은 기존의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변경을 시키지 않고 하려면 그렇죠. 그 응축기의 관 길이를 좀 더 가느다랗게 하고 좀 넓히고 표면적을 증발기의 표면적을 넓혀서 그 상태로 그냥 하면은 좀 더 시원한 것이 나옵니다. 대신 이제 거기다가 냉각팬 제 방식의 어떤 날개 있고 보조 날개가 조금 있는 제 방식의 냉각팬 2개를 배치를 하자. 그 다음에 응축기에서 열을 빼앗기 위해서 금속 막대 같은 것을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열을 갖다 빨리 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응축기 자체 제가 이중관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응축기 자체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응축기 자체에서 이중으로 된 금속관에서 열을 과연 빼앗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된 것인가, 하나로 된 것에서 열을 더 빼앗는가를 실험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열을 빼앗는 것이 이중으로 된 것이 한 개로 된 것보다 열을 빨리 빠져나가는데 약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짜리로만 놓고 표면적을 대신 가나다랗게 해서 길게 배치하고 응축기를 여기다 금속 막대 같은 것들을 금속기에 주고 그 상태에서 팬으로 2개짜리로 돌려갖고 빠르게 최대 속도로 그럼 선풍기 방풍을 하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좋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을 제가 개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제가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게 그 응축기에서 나온 이 냉매가 다시 어떤 이중으로 된 금속관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중으로 된 금속관을 거치면 아무래도 그것이 그렇죠. 금속으로 이중으로 덮여 있으니까 열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열을 빼앗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냉각팬을 갖다 다시 한번 배치를 하고 에어컨 쪽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증발기 쪽으로 가서 다시 가느다랗게 표면적을 길이를 넓힌 증발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차갑게 하는데 이 부분에도 냉각팬을 두는 거예요. 송풍을 하잖아요. 바람을 내뿜는데 냉각팬을 하나 두면 빠른 속도로 두면 우리 집에 제가 이렇게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에어컨 하나만 틀 때보다 선풍기가 좀 큰 거를 돌리면 엄청 추워요. 두 개가 같이 하면. 그래서 계곡바람처럼 이렇게 뭐 강한 바람은 열을 빨리 증발시켜주는, 열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에어컨에다 선풍기를 같이 하면 엄청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집은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만 좀 더워서 선풍기를 같이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선풍기가 좀 날개가 큰 것이 더 낫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에다가 그걸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냉각팬 두 개를 다시 또 해서 또 하면 어떠냐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축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금속관에도 냉풍기 하나를 이렇게 냉각팬을 하나 달아서 거기도 추가적으로 열을 날려주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팽창 밸브를 그냥 둘 수도 있고요. 팽창 밸브 없이 그냥 이렇게 제 방식의 자동차 연료 분사관처럼 나팔식으로 해갖고 세로금 넣고 가로금 이렇게 쳐주는 이런 구조를 같이 놔주면 기체화, 그렇죠. 기체화 쪼개지는 거죠. 거의 냉매가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 뭐 안 되면 그냥 압축격에 팽창 밸브를 달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압축기 실외기가 없으면서 압축기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압축기까지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압축기가 없고 실외기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관 자체가 고온 고압을 나타내고 그것을 방 안에다가 응축기가 냉장고는 방 안에 응축기가 있는데도 안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축기에서 이렇게 찬바람으로 바꿔 또 더운 바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찬바람 바꿔서 냉각팬 두 개로 돌려갖고 하고 이렇게 그렇죠. 거기다 금속 막대 같은 것들을 쳐가지고 좀 줘가지고 온도를 식히는 거예요. 제가 냉각수 통에다가 금속대를 두르고 냉각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관을 두 배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냉각수보다 많은 양이 빨리빨리 흘러가지고 여기다 금속 막대, 금속 매듭을 주면은 빨리 식혀진다. 그러니까 냉각팬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빨리 식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엔진 부분에 냉각팬을 설치할 때 연진열이 너무 강하니까 여기다가 뭐 좀 버틸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냉각팬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금속으로 된 그래서 엔진의 열을 좀 추가적으로 날리는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해주는 그런 상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에이사 레이더 부분에서 그걸 설명했었죠. 뭐 모든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을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해주되 에어컨 안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냉각팬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에어컨에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냉매가 증발기를 통해서 외부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 차가워지잖아요. 여기다 더 이제 냉각팬 두 개를 더 달아가지고 온도를 더 낮춰서 바깥쪽으로 바람을 내뿜는 거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돈도 전기가 상대적으로 전기가 덜 들어요. 이런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증발기 같은 것도 병렬식으로 몇 개가 있는 그런 온풍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자동차 에어컨이다. 그 다음에 뭐 선박용 에어컨이다. 군사용 에어컨이다.
영업장에 이런 그 냉장 시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러면 그것이 제 전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특허를 심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툭툭한 관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 그다음에 관 전체를 이런 식으로 포신을 이렇게 막 한포 같은 거, 이 포신을 이렇게 해서 5개로 만들든지 3개로 만들든지 2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관 자체를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 관 자체에다가 이렇게 매듭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좁혔다 넓혔다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반도체에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이거죠.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개념들 반도체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압축을, 그러니까 또 어떤 전기를 쓰지 않고 또는 석유가스나 이런 연료를 태우지 않고도 이런 압축을 통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이런 구조도. 선에 여기 중간에 점을, 원형점을 찍어 놓거나 네모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일종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신호를 증폭시키는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하셔도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분기를 이렇게 갖고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해가지고 분기하는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기점을 중간 저장소에 놓고 분기하는 이런 행위도 반도체 설계나 기판 설계에서도 제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매듭을 준 거는 통로 구조 자체에 매듭을 주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 이런 열을 발산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풍력 발전할 때 이런 구조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했죠. 모양이 약간 틀릴 수는 있으나 바깥쪽에 면적이 넓고 안에가 중간이 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축을 해주는, 힘을 이렇게 증폭을 시켜주는 구조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통로 구조도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뚝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여기가 면적이 넓고 이거 넓은 이런 구조도 제가 만드는. 그다음에 전기선 같은 거 할 때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기선이 10m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분기점을 이렇게 에너지 저장소처럼 이렇게 좀 두께가 틀린 전선을 만드는, 이것도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짧고 넓고 이렇게 배치하는 걸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경우라든지 또 다른 제품의 경우 이런 식으로 발열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스프링 안에 스프링 있는 구조, 그래서 침대 스프링이라든지 뭐 자동차 쇼바 같은 스프링 안에 스프링 들어가는 2개가 됐든 5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스프링 옆에 스프링을 붙여서 그것을 진동을 완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 이것도 반도체 설계들한테 하지 마시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술을 공개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기술이 보호를 하게, 차라리 특허를 내가지고 보호를 못 받을 바에 공표를 통해서 찜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게 지적재산권의 나라 미국, 지적재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게시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페이스북 박형국을 구글에서 치시면 박형국 프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있는 데가 지금, 그래서 제 그림이 많이 있는 곳, 맨 처음에 저만의 공간인데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댓글 400 몇십 개, 600 몇십 개 달린 데서 쭉 있고 영상이 쭉 있고, 여기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영상 보시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댓글도 있고 댓글까지 같이 있고, 댓글을 그냥 복사를 이렇게 마우스에서 복사해갖고 가져가시면 편합니다. 다만 제 것이랑 함부로 이렇게 댓글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똑같이 나와 있고 댓글에 밑에 모든 산업적인 아이디어와 특허가 될 만한 것들,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제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제 기술을 침해하는 부분이다. 과학적인 UFO를 만드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고, 구조 자체가 UFO를 만드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엄청 단순할 겁니다. 저는 모든 게 좀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좀 핵심적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도 좋게 사용되고 고장도 잘 안 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력은 또 강하죠. UFO 아마 제 속도가 기존의 어떤 다른 데서 낮지나 다른 데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속도에 있어서도 또 안정성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구성이라 이런 것들 모든 면에 있어서도 아마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릅니다. 우라늄 액상 분말을 분말화시키고 세슘 같은 거 정제하고 그것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다시 증기화시키는 중간 저장소를 통해 산소와 결합하고 연료 연소 이렇게 재방식인 연소실에서 기존 이렇게 불쏘시개가 휘발유가 됐든 뭐가 가스가 됐든 그걸 태워가지고 먼저 온도를 높인 다음에 우라늄을 보다 증기화를 통해서 연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완전 연소를 지향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거는 휘발유에도 이런 중간 저장소 에너지 중간 저장소에 산소와 섞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산소 섞지 않고 공기층을 만약에 공기를 유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방식도 있고 강제적으로 기계식으로 공기 들어오는 블레이드 같은 거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도 이렇게 공기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약간 중간 저장소에서 연료를 데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연소실에서 다시 이렇게 완전 연소를 지향하는 그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공 번개 기술 그래서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막체 금속 막대가 있다. 그런 금속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면 바바박거리는 그게 인공번개 누전 현상이 되죠. 주변에 피뢰침을 두면은 그쪽으로 전기가 전송이 되면 이게 전기 전송 기술이면서 전파 전송 기술이면서 지진 일으키는 방법이는 해저 같은데 피뢰침 꽂아놓고 전파를 쏘면 그쪽에 땅을 이렇게 지진을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UFO에서 쓰는 그렇죠. 수직 이착륙 기술 그것도 여러 연소실에서 열을 모아서 축적해 가지고 하나의 회전체로서 믹서기처럼 돌려서 밑으로 회전 구조로서 돌려주면은 회전체의 통로는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강하게 뽑아야 되니까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 구조, 스크류 나사식의 고리를 내보면 되겠죠.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려면 밑에가 이렇게 회전체가 있는 곳은 회전체 나사식 스크류가 간격이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간격이 큰 거죠. 그럼 밑으로 이제 연탄구멍처럼 그런 이렇게 내뿜으면 그게 수직 이착륙 기술이 되고 잠수함에서 내뿜으면 그렇죠. 그 소나를 피할 수 있는 열 분사 시스템이 되겠고 어뢰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열추적 미사일을 피뢰해가지고 UFO 같은 다른 비행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때 장약을 터뜨려 여러 연소에 터뜨려서 암포를 멀리 쏘게 하는 그런 방법도 되죠. 여러 개 연소실 UFO의 앞, 뒤, 위, 아래, 양옆에 이렇게 연소실을 배치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방으로 움직이는 방법, 비스듬히 분사해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기존의 비행기에서 날개에 보조 날개를 양옆과 뒤로 공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모양의 것이 되었든 비행기 양옆에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선풍기 보조 날개에 보조 날개를 붙이는 것. 보트 같은 거, 배 같은 데도 보조 날개를 붙이고 탱커 같은 것도 또 보조 날개 붙이면 빠르게 이렇게 양력과 추력. 탱커 워낙에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약간 연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을 저에게서 나왔다는 거. 보조 날개를 넣어가지고 양력과 추력을 넣는 UFO에서 비스듬히 분사해서 양력과 추력을 넣는 그렇게 되면 속도가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비스듬히 분사하는 이 기술은 제 기술은 UFO가 마찰력이 없이 보이고 미끄럽게 굉장히 빠른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압축 공기를 동시에 기체의 사방에 뿜어내면 그럼 마찰력 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반 특수철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압금을 하지 않고 일반 철로도 마찰력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약간 더운 공기를 내뿜으면 그렇죠. 좀 더 강력하겠죠. 거기다 수증기를 내뿜거나 플라즈마 같은 현상을 일으켜주면 구름으로 유장이 앉아 남의 나라 가서 기상 현상을 일으키거나 태풍을 일으켜주거나 토네이도 일으켜주거나 화산 터뜨려주거나 지진 일으켜주거나 폭우를 만들어주거나 주변 바다에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끓여주면 폭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이제 가뭄 만들어줘. 구름의 씨를 갖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열로 말려버리고 그러면 가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만들기 쉽죠.
뭐든지 가르쳐주면 쉽답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스크류 나사식의 구조, 제 볼트하고 나사 만들 때 볼트를 끝에를 사선으로 조금 이렇게 올려주면 나사선을 강하게 잠깁니다. 풀 때도 이게 참 이렇게 독특합니다. 나사가 윗부분은 스크류가 나사선 구조, 스크류 나사식인데 나사 위에는 넓고 간격이, 그다음 중간 좁고 아주 촘촘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간격이 틀린 나사선을 배치를 하면 속고보드에도 박힙니다. 위에 이제 십자 일자가 있잖아요. 양쪽에는 이렇게 깊이 파주고 안쪽에는 바깥쪽은 깊이 홈을 파주고 안쪽에 또 홈 하나 주면 회전 구조가 됩니다. 회전 구조가 되면 조금만 힘을 주더라도 안에 잘 박힙니다. 이것도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농 비닐에다가 소금 좀 넣어주고 물 담고 여기다가 종이겹 두 겹으로 해주면 이게 친환경 보냉팩이 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기존의 모든 쓰레기통으로 다 향하는 그런 보냉팩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꾸 뚫어갖고 물 빼고 그냥 버리면 되거나 계속 사용하거나 이러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부품들의 수공구에 매듭을 주고 또는 도끼 같은 거 3층이 3층 구조를 준다. 그 폭이 뭐 각각 틀릴 수도 있겠죠. 3층 구조, 층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층층이 구조를 주면은 엄청나게 센 도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끼, 해머, 망치 모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크래퍼, 끌칼 이렇게 엄청 강합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모양은 틀리겠지만 층층이 구조, 자동차를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가고 돌려주거나 이쪽에 잡으면 회전축을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동차 회전축에다 매듭 줘가지고 강하게 합니다. 커넥팅 노드에 매듭을 줘. 대나무 매듭 같은 각각 두께도 틀릴 수 있고 사이즈가 각각 다양해요. 대중소 두께도 틀릴 수 있고 거기다 스크류처럼 이렇게 모양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강해집니다. 피스톤에다 이렇게 약간 사이즈가 큰 피스톤을 밖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강한 힘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배기관에다 금속 막대를 이렇게 매듭을 주면 벌써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등등등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공팩에 2중 3중의 진공팩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지퍼 처리를 해주면 엄청 효율이 좋은 한의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 지금의 진공팩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찍찍이 처리 2중 3중 하면 거기다 보온 보냉팩이 될 수 있는 아이스박스 같은 것이 뭐 종이박스 2개 해가지고 그 얼음 담아놓고 아이스박스가 사실상 되는 거네. 그것도 있고 뭐 팬티 브라를 여기다가 체결을 하는 이게 찍찍이로 처리하는 브라, 그다음에 허리벨트, 이런 것들 찍찍이 허리벨트, 일회용 팬티,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뭡니까 그거 일회용 패드를 큰 거 작은 거 대중소리 갖고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텐트 같은 것도 2중 3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보온 보냉을 하거나 거기다 비닐을 걸어줘 가지고 보온 보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방수 처리하더라도 이게 잘 물이 새요. 텐트 같은 것도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리 뚜껑 같은 것도 이중으로 유리 뚜껑 만들어 주는 거, 주방 그릇들에 모든 그릇들에게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다음에 주방 냄비나 모든 후라이팬에 사선 동그란 스크류식 사선 구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볼트식 이렇게 회전 구조를 넣어주면 안쪽으로 모이는 그러면 열이 그 안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손과 발에 이렇게 찍찍이로 처리를 해가지고 고무풍선처럼 해서 좀 일부러 불어갖고 유기시에 바다이나 어디 강물에 떠 있을 수 있는 구명장치. 값도 싸고 보관도 이렇게 일부러 부르니까 배에다가도 이렇게 타운형으로 만드시다. 오리발도 만드시다. 이것도 제 아이디어라는 거. 찍찍이 밴드로 모든 걸 체결하는 거. 이쪽을 체결하고 부목 만드는데 군대에서 찍찍이 밴드로 손에다가 감는 데인데 이런데.